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의 그 펫 매니지먼트에는 이렇게 펫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캣과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그것을 상속한 두 개의 베리에이션이 있죠. 이런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어떤 여기에 이제 쇼핑 기능을 우리는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쇼핑을 하려면 이제 고객이 있겠죠.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은 주소를 갖고 있죠. 자, 어드레스라고 하는 객체가 매달려 있죠. 이렇게 어드레스로. 그다음에 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트가 있어서 어떤 고객이 그 카트에다가 어떤 하나 이상의 펫을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페이먼트라고 하는 어떤 세부 정보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객체 모형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객 정보를 우리는 이제 연결된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와 여기까지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펫에 이제 고양이 혹은 강아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여기는 실질적으로 실체화되는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는 이거 한 개만 딱 존재하겠죠. 이렇게 고양이가 되든 이게 되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구조상에서는 결국은 하나가 선택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커스터머라고 볼게요. 커스터머는 항상 어드레스를 가져야 돼요. 어드레스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여기 보면 커스터머가 어드레스를 안고 다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 자기 혼자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상이죠. 자, 펫도 자기 혼자 등록되고 관리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커스터머는 이렇게 어드레스와 함께 컴포지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자면 항상 나는 어드레스를 갖고 다닐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어소시에이션에 그 약간 좀 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높인다는 게 컴포지션 이걸 뭐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약간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주면 이 선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강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스터머는 어드레스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좀 강한 결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다닌다. 근데 여기 카트라고 했는데 이걸 카트 아이템으로 좀 바꿀게요.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고 카트에 어떤 펫을 담겠죠. 여기 펫이라고 해서 펫을 담을 거란 거예요. 담고 거기에 페이먼트 정보가 항상 또 따라다니겠죠. 페이먼트도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강한 결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페이먼트는 항상 잘못 붙였나요? 잘못 붙였어. 자, 이렇게 붙으면 안 되고요. 컴포지션을 다시 긋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카트 아이템도 페이먼트는 항상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트 아이템이 양쪽에 어떤 펫인지 그리고 누가 산 건지에 대한 정보는 내가 이렇게 좀 약한 결합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죠. 비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개를 갖고 있지만 약하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선만 그으면 좀 약하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붙은 것끼리는 따로 떨어지는 게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동물들은 동물대로 등록할 거고요. 고객도 따로 등록할 거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저장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객이 어떤 동물을 담았는지에 대한 것도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담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꼭대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을 줄 수가 있는데 스테레오 타입을 우리가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 제가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을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스테레오 타입을 하나를 추가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래 루트로 자 얘는 루트다 꼭대기에 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부를 거라는 거예요. 예. 커스터머도 어떻습니까? 얘도 어그리게이트 루트예요. 자, 한 덩어리 내가 덩어리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의 꼭대기 그걸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어그리게이트 루트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하나의 어그리게이트 여기가 하나의 어그리게이트 여기가 하나의 어그리게이트이 됐습니다.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덩어리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트랜잭션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줘야만 DB에 어떻게 넣을지가 좀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펫은 펫대로 등록할 수 있고 고객은 고객대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카트 아이템에다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설계가 반영되면 코드에는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강하게 나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작성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커스터머에 대해 가지고 얘는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실제 구현할 때는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객체는 내 커스터머에 그냥 나한테 그냥 포함된 놈이나 다름없다. 하나의 컴포지트로 벌어지는 나는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건 그냥 어드레스라고 하는 객체를 인베디드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다닌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 이것들은 그냥 속성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속성들은 이 커스터머에 따라다니는 건데 속성을 자세히 봤더니 속성 안에 뭔가 세부적인 사항을 더 이제 가지쳐가지고 나오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도 그냥 커스터머의 데이터베이스에 난 저장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냥 객체로만 써놓으면 이것이 릴레이션이 걸려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트랜잭션에 묶여서 DB에 있는 걸 그냥 내가 참조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데이터 자체를 내가 안고 다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인베디드라는 표현은 자 이게 객체지만 떨어져 있지만 이거를 그런 어떤 포인터로 참조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커스터머의 가치 데이터로 그냥 안고 다닐 거다. 그래서 인베디드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객체는 안에 인베더블 나는 어디에 그냥 하나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선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밸류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나는 값을 그냥 갖는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떨어진 하나의 엔터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엔터티가 아니에요. 얘는 엔터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엔터티는 자기 혼자 어딘가의 데이터베이스에 꼭대기처럼 매달려서 저장될 수 있는 대상이고 나는 그냥 따라다니는 놈이야. 그래서 인베더블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객체처럼 이렇게 디파인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밸류 오브젝트라고 하고 뭐 이런 주소라든지 뭐 이메일 어드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내가 그냥 단일 그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하나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요소를 갖지만 나 자체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값을 담는 하나의 그릇일 뿐인 것. 얘가 릴레이션으로 다른 엔터티로 선언되어서 뭐 이렇게 관리되는 일은 없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밸류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스터머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저장이 잘 되는지 이제 볼게요. 고객을 한 명을 등록을 해볼게요. 자, 커스터머. 자, HTTP라고 하는 툴을 우리가 쓸 거고요. 커스터머라고 하는 그게 생겼고,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문자열로. 우리는 아이디를 만들 때, 자, generated key로 안 하고 그냥 스트링으로 잡아서 아이디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를 우리는 입력을 해주고, 이 아이디는 중복되지 않게 항상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 한번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중복이 떨어져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한번 좀 이따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죠.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콜론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는 앞에. 왜냐면은 어드레스는 이 지금 보면 인베디드라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거는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이었지만 얘는 그 어떤 세부적인 프로퍼티 값을 또 담는 하나의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가 포함하는 이 두 개의 디테일과 찝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제이슨 포맷으로 아예 만들어서 바인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HTTP에서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아마 오류가 떨어질 거예요. 오류가 안 떨어지나요? 됐네요. 됐고 하나가 등록됐죠. 고객이 등록됐어요. 이런 URL을 갖는 고객이 하나가 등록됐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죠? 자, 그러면 이것 자체로 이제 다시 한번 get을 해볼게요. get. 자, get 해서 그러면 이게 이 고객의 이제 유일한 주소가 됐다는 거예요. 주소. 이렇게 나왔을 때 조회가 된다는 이야기는 주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러면 커스터머는 고객은 잘 등록됐어요. 고객이 등록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또 트랜잭션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게 고양이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죠. 고양이나 강아지를. 자, 고양이를 등록을 해볼게요. 고양이를 한 마리 등록할게요. 자, cats 해서 이름을 이렇게 줄 거예요. 도도라고 뭐 이름을 이렇게 줬고요. 에너지가 뭐 1이고 appearance가 예쁜 그런 고양이를 한 마리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는 이제 번호가 4번 요 URL로 만들어졌죠. 4번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고양이와 고객은 별도의 트랜잭션으로 저장될 수 있어요. 한 번에 고양이하고 커스터머가 한 번에 이렇게 매핑되지 않죠. 서로 간에 여러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카트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도도가 있고 또 또 고양이를 몽이, 포도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등록을 해볼게요. 조금씩 다르게 생긴 애들을 뭐 이런 애들을 등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6마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담고 싶다는 거예요. 카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양쪽을 담았어요. DB에 이렇게 담겼다는 거예요. DB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 루트라고 그랬고 여기에 이제 카트 아이템들을 이제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 루트를. 그럼 카트 아이템에 대한 카트 아이템즈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살펴보려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생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UR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저런 어떤 기능을 하는 타겟 URL을 우리가 엔드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트 아이템즈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뭔가 아까 우리가 등록한 이 고객 나는 내 카트에다 담을 거고 패스는 어떻게 담을 거며 페이먼트는 어떻게 담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명령문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자, 커스터머는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그 주소. 자, 릴레이션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넣으면 될까? 여기다가 내가 JYJNG 이게 아까 등록할 때 아이디였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넣으면 가져올 수 있나? 그 다음에 지금 몽이 도도 그죠? 도도랑 몽이를 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는 아까 배운 대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배울 때 페이먼트라고 하는 쪽에 아까 어드레스에서 봤던 것처럼 메서드는 크레딧 카드로 나는 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레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오류가 떨어졌어요. 보면 지금 URL을 뭘로 못 바꾼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이 JYJNG를 뭔가 URL을 달라 이렇게 지금 URI를 달라 그러고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릴레이션에 걸린 애들은 자 커스터머 자, 우리의 이 RESTful API의 관점에서 볼 때 커스터머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에 걸린 애를 찾으려면 이것 자체도 뭔가 주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록한 요렇게 주소가 됐을 거예요. 요렇게 URI가 나왔다는 거야. 이 사람의 URI는 요렇게 등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URI가 이렇게 등록됐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 패스 우리가 릴레이션으로 걸린 그 도도와 몽이도 마찬가지로 릴레이션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고 하나 이상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 이상. 자,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요. 또 오류가 떨어졌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이슨 파스 에러 해가지고 URL을 못 바꾼다. 커스터머 요 두 번째 오류에서 났죠. 여기에서 자, 이거는 도도 몽이는 제이슨 오브젝트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어볼게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도메인에 펫을 매핑하려고 하는데 스트링 밸류를 토커나이징하고 어쩌고저쩌고 오류가 이렇게 떨어지죠. 참 읽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는 힘든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도도와 몽이 이렇게 넣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 개의 펫이 들어갈 건데 도도는 어떤 URI고 몽이는 어떤 URI인지를 우리는 넣어줘야 된다. 자, 도도와 몽이가 몇 번 URL을 갖고 있었나요? 아까 보면은 자, 별도 창을 하나 더 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6번까지 갔으니까 5번과 아마도 localhost 8080 캐스 한번 보면 5번과 6번에 등록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도도의 주소네요. 그죠? 도도가 갖고 있는 유일한 주소라는 거예요. 5번 맞나요? 아니요. 도도는 4번이네요. 4번. 자, 그럼 여기 4번을 넣어주고요. 자, 4번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편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걸로 싱글 코테이션으로 담고,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구를 한번 담아볼까요? 카트에다가 이 친구 끝에 있는 포도라는 친구를 한번 담아보죠. 이 친구를. 그럼 6번. 자, 여기 셀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기 주소죠. 예.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볼게요. 잘 담겼어요. 자, 이렇게 담긴 결과를 보니까 우리의 카트에 담겼는데 페이먼트는 잘 들어왔죠. 크레딧 카드에 레디 상태로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스 보면은 자, 이 패스 부분에 주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패스로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두 마리가 담겨 있는 게 확인되죠. 이렇게 도도와 포도가 잘 담겨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릴레이션으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RESTful API 자체에서도 자, 이 두 개가 이렇게 내가 그러면 너 이 카트 아이템인데 너한테 담겨 있는 펫들은 뭐가 있니? 라고 해서 패스 해가지고 값이 바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페이먼트처럼 값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력 안 됐고 패스라고 나오고 배열형으로 곧바로 이 내용이 곧바로 이 조회 때 한 번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서비스 자체도 이 펫이라고 하는 걸 하티우스 링크로 그냥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건 아까 인베디드라고 된 거는 객체를 이렇게 쥐고 있을 수 있지만 얘는 릴레이션으로 걸려 있다라고 그랬죠. 약한 결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와 그러니까 여기 카트 아이템 입장에서는 이 펫이 약한 결합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 카트 아이템은 펫들을 그냥 바라보는 포인터만 갖고 있는 거죠. DB 상에서도 그런 포린키 관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회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같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는 같이 조회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덩어리끼리는 같이 조회가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러면 조회하려고 하면 얘를 먼저 조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내에서 이 URL을 한 번 더 호출해 주니까, 링크의 URL을 호출해 주니까 이때 나한테 걸려 있는 것들이 조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나중에 Vue.js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두 번의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이 헤드를 호출을 먼저 해주고, 그죠? 얘를 먼저 호출을 해줘서 지금 이 7번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먼저 카트 아이템을 먼저 찾아낸 후, 그 다음에 그러면 세부적인 뭐뭐를 샀니? 라고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두 번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회를 두 단계 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페이먼트는 같이 한 번에 따라다니지만 자, 데이터의 그 원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걸쳐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정보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정보도 마찬가지죠. 아까 조회했던 거에 보면 고객 정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기 붙어 있죠. 커스터머 누군지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주문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우리가 적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단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일관성을 갖추게끔 한 방에 저장돼야 되는 그 덩어리를 우리는 어그리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객체 지향에서는. 그래서 그 어그리게이트를 뽑을 때는 이 루트를 뽑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 놈이 있고,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이렇게 약간 약하게 서로 간에 그냥 포인팅만 가져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 개의 어그리게이트로 이렇게 나뉘어졌고, 강하게 붙어야 되는 거는 인베디드라는 플래그를 주고, 약하게 따라다니는 놈들은 카트 아이템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구현체에. 이게 재밌어요. 자, 카트 아이템은 내가 한 건씩 이렇게 generated value로 이렇게 long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고객은 사용자는 many to one으로 내가 붙여놨어요. 이거 one to one으로 해도 되는데, 고객이 카트 아이템을 하나 이상씩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one to one에서 many to one으로 바꿨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됐고, 여기가 n 이렇게 됐고요. 여러 개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 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을 1이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로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카트 아이템이 얘가 여러 개가 아니고 이 반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n 개가 돼야 되고요. 1 곱하기 이렇게 되고, 고객 한 명에 카트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 자, 그래서 many to one, 자기 입장에서는 many예요. 내가 카트 아이템이. 그리고 요 입장이 one이 됩니다. 이 뒷부분. 그래서 고객 한 명에 여러 개의 카트 아이템이 있을 수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카트 아이템 하나에는 여러 개의 펫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카트를 하나 이상 할 수 있게끔 제가 바꿨어요. one to one에서. 자, 그리고 인베디드까지 나타났죠. 지금 관계의 모든 유형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트 아이템이 내 입장에서 내가 고객 하나가 나한테 many to one으로 지금 내가 소속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one to many, 나는 여러 개의 펫을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annotation이 붙어 있다면 여기 있는 객체들은 loosely coupled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객과 펫은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소만 갖고 다닐 거야, 나는 그 포린 키만 갖고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DB상에는 포린 키 값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ID 값만 얘는 DB에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펫은 마찬가지 여러 개의 그 펫에 대한 그 ID 값만 나는 쥐고 다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먼트라고 하는 거는 내 DB에 직접 데이터로 그냥 갖고 같이 다닐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처럼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베디드는. 그래서 얘는 상당히 강한 결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프로퍼티에 대한 여러 세터 게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변화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전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수정 꼭 해줘야 됩니다. 카트 리파지토리가 카트 리파지토리에 보면 카트 아이템으로 얘가 이제 바뀌게 됐고요. 이것도 이름도 카트 아이템 리파지토리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게 일관성이 있겠네요. 리네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타입이 우리가 커스터머를 직접 매달았었는데 그렇게 아이디로 넘기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그 자기만의 아이디로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주 숙제는 그 이전에 우리 그 스마트 UI에서 스마트 UI 엔티 패턴에서 이야기한 것을 먼저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쇼핑몰에 대한 거는 이후에 할 거니까 스마트 UI에 대한 그 구현을 마친 다음에
서버상에서 모든 그 처리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Vue.js와 백엔드 쪽으로 모든 그 도메인 로직을 다 옮겼죠. 그 결과를 도메인 로직을 다 옮기고 나서 그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화면 캡처나 그 결과를 어떻게 제출하면 좋을까요? 화면 캡처를 하고 그 서버 쪽으로 그 소스 코드를 서버 쪽으로 다 옮겨진 결과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서 동작을 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